안녕하세요. 네, 박상근 시인이고 전 선문화연구소의 소장입니다. 세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어떤 이미지 또 어떤 정서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몇 살이에요? 저 11살입니다. 아주 이쁘게 생겼네요. 이 사진이 어디 같아요? 바다? 바다. 바다예요, 맞아요. 지금 달이 떠 있지만 달빛에 이 배가 가기에는 너무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 어두운 바다를 무사히 항해를 해서 육지에 도달하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빛이요. 빛. 바다에는 이제 빛을 비추는 게 바로 이제 등대죠, 등대. 등대가 무슨 일을 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배가 안전하게 선착장까지 도착할 수 있게 어우, 잘 알고 있네요. 마치 배가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듯이 항구로 들어갈 때 그 불빛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잘 알고 있네요. 혹시 그 어떤 색깔인지 이렇게 본 적은 있어요? 네, 빨간색 같이 빨간색 있는 방파제 등대에 놀러 갔었나요? 어디서 봤어요? 속초 갔을 때 속초. 등대는 이제 빨간색이 하나 있고 하얀색이 하나 있고 배는 우측 통행을 해요. 그래서 배가 이제 밖으로 출항을 할 때는 빨간 등대를 오른쪽에 들고 가야 되고 또 항구로 들어오는 배는 이 하얀색을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서로 박치게 만드니까 충돌하면. 등대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등대가 원래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신기해요. 그래, 오늘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몇 학년이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네. 바닷가에 많이 놀러 다니세요? 네, 많이 가봤죠. 혹시 등대 본 적 있어요? 네, 많이 봤어요. 어떻게 생겼던가요? 납작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제 길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좀 종류별로 많이 봤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니는 거 좋죠. 네. 그게 인생 공부인데. 야구 좋아해요? 이거 야구 등대요. 부산에 있는 건데 꽃게 좋아해요. 꽃게. 꽃게는 안 좋아하죠. 영덕강에가 이렇게 꽃게로 만들어 놓은 이제 꽃게 등대가 있고 요거 뭐 하는 등대 같아요? 손바닥처럼 생겼네요. 이 기도 등대인데요. 이제 그 만산 안전하게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선유도에 있는 기도 등대. 이 등대는 뭐 같아요? 이 등대도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처음 봐요. 젖병 등대. 젖병 등대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등대를 일반 등대하고 구분해 조형 등대라고 그래요. 조형리를 가치를 이제 구현하는 그런 등대라 해서 하는데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공모를 받아가지고 만든 등대를 지역에다 세워놓고 있어요. 뭐 영화 속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 접했을 것 같은데 혹시 머릿속에 있는 그런 등대의 이런 이미지 없나요? 공항 활주로에 있는 뭐 그런 탑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걸 좀 많이 봤고요. 그렇죠. 이제 공항에 그게 등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시. 그냥 이제 돔 모양으로 했죠. 돔 이렇게 동그랗게. 예.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옛날부터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지위가 잘 되기 위해서요. 이렇게 돔으로 된 이유는 이제 원래 세계 최초 등대는 이집트에 있는 이제 파로스 등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유럽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제 옛날에 유럽에는 신전을 지을 때 돔 이렇게 형태로 해졌는데 하늘의 그 안전을 비는 그런 의미의 이제 돔. 그다음에 이제 기능적 측면에서는 비가 오거나 그러면 또 막 먼지가 쌓이고 그러면 바로 떨어져 내리게끔 쉽게. 지금 이제 GPS 시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이전에는 어떤 등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등대는 직접은 없었을 것 같고 횃불을 가지고 이제 불을 피워주는 뭐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았어요. 이 삼국유사에 보면 이제 김수로 왕이 예국의 사신을 맞으면서 횃불을 들고 서 있었다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한산 대첩을 할 때 저쪽
봉화대에서 불빛으로 적이 들어오는 것을 딱 신호를 하면 재승당에서 이렇게 공격하라 이렇게 해서 불빛을 받아서 이 바다의 모든 걸 움직였어요. 오늘 이렇게 등대 이 얘기를 같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본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등대에 대해서. 등대라는 게 뭐 그냥 관광용인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천에 자주 놀러 가세요? 월미도나 약간 을왕리 그쪽에 좀 많이 놀러 간 것 같습니다. 이 월미도하고 아주 밀접한 섬이 바로 팔미도인데 팔미도에 그 최초 근대식 등대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긴 했는데 직접 본 적은 없어가지고 네. 팔미도 등대 몇 년도에 세워졌을 것 같아요? 몇 년 정도에? 1900년도 중반? 예, 강화도 조약이 1876년이고 1883년이 인천 개항이고 개항하고 나서 이제 1903년 그 금년이 이제 120년이 돼가지고 큰 행사를 했어요. 팔미도 등대에서. 우리나라 등대는 우리가 설치하고 싶어서 설치한 게 아니고 일본이 이제 청일전쟁 교두보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뭐 제주도 우도 등대부터 해서 이쪽 팔미도까지 모든 등대를 이제 설치하게 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제 팔미도 등대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한반도가 열강의 갑축장이 이제 됐는데 우리가 힘이 없으면 이제 제국주의 힘 있는 사람들이 침략하는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지금 OECD 경제 10이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수출하러 가고 이 외국 무역항에 그런 배들을 비춰주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희망의 불빛이 된 거죠. 이제 우리 불빛인 거죠. 우리의 불빛. 오늘 등대 들으면서 뭐 좀 느낀 바가 근데 그냥 빛만 밝혀주는 뭐 그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는 등대였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월미도 을왕리만 가지만 팔미도도 한번 가보십시오. 네, 한번 예,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뭐 혹시 여행 많이 다니십니까? 예. 이 30대는 상당히 해외여행도 그렇고 국내 여행도 많이 다녔는데 지금 40대 말 돼서는 조금 많이 못하고 있네요. 인천은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인천은 가봤죠. 예. 팔미도 등대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는 못 가봤어요. 왜 팔미도일 것 같아요? 하필 섬 이름이 팔미도. 한자어로 한다면 8개 미, 아름다운 미? 8개의 섬이 이렇게 모아져 있다? 이 8팔 꼬리미. 그래서 이렇게 팔자로 백사장 이렇게 해서 꼬리가 암초. 그래서 이제 팔미도 멀리서 보면 팔자 모양의 꼬리섬이다. 팔미도 등대가 우리 근대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혹시 짐작 가는 어떤 사건 같은 거 생각 안 나십니까? 이렇게 알다시피 팔미도에서 처음으로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하기 위해서 교두보를 확보한 그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팔미도는 우리가 이렇게 안반섬이요. 양쪽의 그 두 섬을 중심으로 암초지대예요. 특히 동쪽하고 북서쪽은 4m, 7m 이르는 이제 간추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썰물 때는 바위가 보였다가 밤에 물이 들어오면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조난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인천 상륙작전 할 때 뒤에가 이제 연합군들이 다 대기 중인데 오다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하필 당시에 등대는 이미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전을 짰는데 켈로 부대라고 이제 미 첩보 부대인데 첩보 부대는 일단 북한군을 사살하고 등대를 점령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륙 작전을 펴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북한군을 죽이고 등대를 탈취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그 불빛을 보고 작전이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9월 15일 인천상전이 시작되는데 자정이 딱 돼서 북한군을 죽이고 우리가 등대를 찾아 불빛을 켜요. 그래서 이제 월미도로 가는 거예요. 월미도. 또 혹시 팔미도에 대해 또 궁금한 거 없습니까? 저는 군 생활을 이제 포항에서 해병대 출신이어가지고 그 팔미도를 본 것 같기도 해. 한번 배 타고 한번 백년도 들어가면서 본 거는 같은데 뭐 말씀 들으니까 다시 한번 가보고. 근데 이제 그 일반인한테 개방이 되면서 산림욕 하는 코스, 맨발로 걷는 명상 코스 뭐 이렇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꼭 가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등대 하면 뭐 생각나시는 게 평소에 있으십니까? 글쎄요, 우리는 어렸을 때 뭐 등대직이라는 노래를 시작을 했고 저는 부산에서 오래 살았었으니까 그러셨군요. 근데 뭐 관광지에 가는 거라서 등대만을 생각하고 가는 건 아니고 뭐 지나가기만 했지 등대에 대해서 뭐 특별히 관심을 가져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영도 사실. 등대가 어느 역할을 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상시에. 항구 아니면 뭐 섬에서 유도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가장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현을 잘 하셨는데 그 기능적인 측면은 모두 이제 디지털 이런 걸로 다 가능하고 옛날에는 등대원만 근무했던 것이 등대를 중심으로 옆에 갤러리가 있고 공연 무대가 있고 밑에는 맛집을 즐길 수 있는 금방 해녀 이런 게 있고 그걸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해양문화공간화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9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속초등대는 전망대에 올라가면 뭐 전국의 시인들이 노래한 섬시를 뭐 이렇게 해놓는다든지 그리고 제가 여기 써왔는데 묵호에 가면 이런 시가 있어요.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나는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천암산에 시를 벽면에 딱 놓고 등대를 비추는 이게 이제 문화 공간화하는 거죠. 그냥 이제 밤에만 비추는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전국에는 이제 그런 등대가 많아요. 그리고 등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제 등대지기 이런 소설도 있고 영화도 많고 국내의 해양 문학의 어떤 배경이 되는 거죠, 무대가. 이런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켰다는 걸 제가 또 지금 처음 알았네요. 네, 그리고 사진 하나 제가 보였는데 등대가 이런 역할들이 이게 우리나라 최북단 섬이 저도거든요. 근데 이게 고기를 잡다가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어디 하다 저 보면. 뭐 바다에는 선이 따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 등대 불빛이 이 북방 한계선을 비춰요. 그래서 어선이 이를 안 넘어가. 그래서 등대가 이런 역할도 한다는 거죠. 아, 그건 생각을 못했네요. 오늘 뭐 등대 들으면서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 무슨 혹시 또 다른 뭐 생각해 보시면 등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등대는 어떻게 보면 신뢰의 상징이다. 뭐 비바람이 불고 해일이 쳐도 그 자리에 있잖아요.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는 그 역할이 등대가 해주는 역할이 아닌가. 정말 고맙습니다.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역시 해양 민족의 후예들이라 그런지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누군가가 그 독도는 무엇이냐 그래도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라 그러는데 등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등대도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 민족의 생명력이다. 우리 기술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어떤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의 그 희망적인 그런 모습의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